9번하고 10번하고 선생님이랑 봐요. 자, 9번 보시면 9번은 어떻게 풀어야 될까? 자, 9번은요. 같은 간격으로 3개의 간격을 자릅니다. A 구간 있고요. B 구간 있고요. 그 다음에 C 구간 있어 라고 하는 같은 거리 간격으로 잘랐어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A 구간, B 구간, C 구간 거리는 같아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근데 어떻게 갈 거냐면 맨 처음에 A에서 정지한 상태로 A 구간은 등가속도로 갈 거고요. B 구간은 등속도로 갈 거고요. C 구간은 또 다른 등가속도로 갈 거예요. 근데 이때 걸린 시간을 알려줬는데요. C 구간에 걸린 시간에 비해서 A 구간에 걸린 시간이 4배이다 그랬으니까 여기 시간이 4t, 여기 시간이 t 이거 아세요? 이거를 대략 그래프로 그리면요. 맨 처음에 정지 상태로 갔기 때문에 VT 그래프 이렇게 나와요. 자, 등가속도로 가다가 등속도로 가다가 등가속도로가 이거예요. 이게 A 구간, 이게 B 구간, 이게 C 구간. 근데 뭘 알려주냐면 A 구간에 걸린 시간이 4t면 C 구간에 걸린 시간이 t야. 근데 너 알아? 총간거리 어떻게 구해? 총간거리는 평균 속력에다가 걸린 시간 곱하는 거. 되겠어? A 구간에 걸린 시간은 4t고요. C 구간에 걸린 시간이 t이기 때문에 평균 속력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이거 V면 이거 뭐예요? 4V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래요. 그쵸? 그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얘의 평균 속력을 V라고 하면 얘의 평균 속력은 얼마냐면 4V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맞아? 하겠어?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서요. 오명아, 요 구간에 걸린 시간이 4t면 요 구간에 걸린 시간은 얼마인가? 2t. 왜 2t죠? 됐어? 그리고 얘 나중 속도가 얼마냐? 2v죠. 맞지? 그 다음에 여기가 2v고 평균 속력이 4v여야 되니까 여기가 얼마여야 되냐? 6v여야 돼. 맞아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뭐 어려워요. 생각하면 되죠. 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찾아라 라고 했는데 평균 속력은 B에서가 A에서의 2배입니까? 라고 했는데 B 구간의 평균 속력은 처음부터 끝까지 2V였기 때문에 B 구간의 평균 속도는 2V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A 구간, B 구간, C 구간의 평균 속도가요. 얘 V고 얘 2V고요. 얘는 4V고요. 걸린 시간은 얘는 4t고 2t고 얘 t이기 때문에 간거리가 다 4vt만큼의 같은 거리 가요. 이런 얘기잖아요. 맞아? 이렇게 돼요 지금. 자, 그 다음에 니을 보시면 구간을 지나는데 걸린 시간은 B에서가 C에서의 2배입니까? 네. B에서 걸린 시간이 C에서 걸린 시간의 2배입니다. 보이죠? 그 다음에 가속도의 크기는 이라고 했어요.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인데 얘는 시간이 4t라는 시간 동안에 속도가 0에서부터 2v까지 이렇게 바뀌는 가속도. 맞아? 네. C 구간은요. t라는 시간 동안에 2v에서 6v가 됐으니까 4v만큼 바뀌는 가속도. 맞지? 그래서 얘는요. 가속도는 얘가 더 크겠죠. 몇 배 커요? 8배 크겠죠.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 하네요. 주안 됐어? 보고 있는 거 맞아?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8번, 9번 해결. 됐어? 빨리 봐. 1분 준다. 그리고 나서 나 10번 간다. 꼬맹이들 잘 푸네. 수능에서 어려운 문제들만 뽑았는데. 너네가 우리나라 고등학교 1학년 애들보다 잘 풀어요. 진짜요? 네. 고등학교 1학년 애들 주면 못 푸는 문제들입니다. 맞나?
질문한 사람이 있어서 10번 문제 해결해 드릴 건데요. 10번 문제는요. 경사면에서 물체가 미끄러져 내려가는 거예요. 경사면에 있던 정지되어 있던 물체가 0.1초 간격으로 물체의 위치를 보는데 경사면의 기울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얘는 등가속도 운동해요. 그래서 가속도가 얼마일까요? 가속도가 얼마일까요? 라고 하면 얘 질량을 m이라고 하면 너네 기억나지? 아래로 작용하는 중력이라는 힘이 경사력과 수직항력으로 찢어지는데 수직항력은 바닥에 떠받드는 힘과 같기 때문에 운동에 관여하지 못해서 이 힘이 알자입니다. 맞아? 그 알자임의 크기가 mg 싹 내려가 세타이고요. 그걸 질량으로 나누면 가속도가 된다 했으니까 모든 경사면에서 가속도는 g 사인 세타예요. 그래서 그것만큼의 가속도 운동을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근데 여기는 각도를 안 줬잖아. 그러니까 가속도를 구할 수 없으니 거기 운동을 볼 건데요. 처음에 0초일 때 0.1, 0.2, 0.3, 0.4, 0.5초 시간이 지나는 동안 물체 맨 처음에 0에 있다가 6에 있다가 14, 24, 기어 50에 있어 이런 얘기죠. 거리예요. 이 거리는 얘는 센티미터로 재고요. 가속도의 크기는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니까 미터로 계산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 구간의 평균 속력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이 구간은 0.1초라는 시간 동안에 0.06m 왔어요. 그러니까 이 구간의 평균 속도는 0.6이죠. 자, 이 구간의 평균 속도는요. 얘 얼마 같냐면 0.08m 왔으니까 0.8이죠. 그렇죠? 요 구간은 얘는 10cm니까 0.1m 왔어요. 그러니까 얘 평균 속력 1입니다. 이 구간의 평균 속력은 얼마여야 되는지 보시면 얼마여야 됩니까? 0.8, 1, 그 다음 얼마? 1.2 돼야 되죠. 됐죠? 1.2 돼야 되니까 여기가 얼마 돼야 되겠어요? 0.12 돼야 되죠. 그래서 그러면 0.12만큼 더 가니까 얘 얼마겠습니까? 36 이렇게 가야 되죠. 맞아? 하겠어?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돼야 돼요? 1.4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이야. 그러면 평균 속력이 이렇게 됐으니까 얘 가속도는 얼마입니까? 시간분의 그래서 속도 변화량으로 계산하셔야죠. 자, 이 구간에 걸린 시간은 맨 처음에 걸린 시간 그대로 보라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0.1초라는 시간 동안에 평균 속도가 0.6에서 0.8로 0.2만큼 증가했어요. 맞아? 그래서 이 구간의 가속도가 2입니다. 이렇게 만들죠. 요 구간의 가속도도 여전히 2, 여전히 2입니다. 그래서 얘는 가속도가 2로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이렇게 가는 거야. 일단은 이게 기본적으로 돼야 돼. 운동 파트에서는. 됐죠? 그래서 기억에서는 36이 들어갑니다.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가속도가 2입니다. 맞는 거고요. 디귿 P가 기준선을 통과하는 순간의 속력이 0.4이겠니? 라고 했는데요. P가 기준선 여기를 지나는 순간의 실제 속력이 얼마였을까? 정지였을까? 그게 아니에요. 정지에서 내려오는 어떤 순간부터를 0초 이렇게 잡았대요. 그래서 네. 그럼 그 구간의 속력은 얼마였을까? 라고 보시면 사실은 맨 처음에 어떤 구간을 여기라고 잡은 거예요. 그때 속력이 얼마냐는 거거든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0초에서 0.1초까지 0초에서 0.1초까지의 구간의 평균 속력이 얼마냐면 0.6이래요. 평균 속력은 이 시간의 정확하게 절반인 순간의 속력이거든요. 그러니까 0. 얼마입니까? 0.5초인 순간의 속력이 0.6이야. 이거 준 거야. 맞아? 그러면 0.05초 전의 속력은 얼마였을까?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요. 가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속도 변화를. 맞죠? 네. 그러니까 얘 가속도가 2고요. 그리고 이거로부터 0.05초 전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됐어? 네. 0.05 곱해보세요. 얼마 나옵니까? 0.1이죠. 맞아? 그러니 얘에 비해서 속력이 0.1 작았어. 그러니까 여기는 0.5의 속력을 가져야 돼. 처음 출발할 때. 맞아? 이 얘기야. 0.4 아니야. 0.5야. 이런 얘기야.
어디서 자기가 틀렸는지 보세요. 근데 되게 이제부터 전투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내일 모레 연기에도 시험 보고 나면 정말 5개월도 안 남은 시간에 여러분들 시험을 보고 가야 돼요. 올해 시험이 11월 써놨었는데 20 며칠이지? 날짜가 다 나왔거든요. 날짜가 다 나와서 11월 여기 싸그리 인천이잖아요. 아니 인천이 아니고 세종 한성이잖아요. 경기잖아요. 경기는 무시. 쟤는 어차피 영재 갈 겁니다. 경기는 무시하고요. 보면요. 날짜 봐줄게요. 원래 수업 시간에 그런 거 먹으면 안 되는데 대충 눈치 봐서 먹어. 선생님은 그냥 괜찮아라고 하는데 재상쌤은 저런 거 엄청 예민하셔. 그러니까 시간 잘 봐가면서. 언제냐면요. 11월 23일 날 시험 보러 가고요. 29일 날 발표해요. 근데 면접 볼 수 있는 대상자들을 발표를 먼저 해야 면접을 보러 가잖아요. 자소서로 면접을 봐서 자소서 면접 기간이 9월 4일부터 11월 1일까지입니다. 그걸 보고 나서 11월 8일 날 면접 대상자가 발표되면 11월 8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몇 달 남았어요? 지금 7월 거의 7월 5일이니까 8월, 9월, 10월, 11월 4개월 남았네요. 네, 시험 보러 갑니다. 4개월 후에 시험 보러 가시고, 그리고 시험 보고 나면 일주일 간격으로 그냥 바로바로 발표나요. 11월 23일 날 시험 보고 11월 29일 날 발표하고요. 이렇게 됩니다. 경기복은요 11월 15일 날 봐요. 우리보다 일찍 보죠. 발표는 똑같이 29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다. 다음에 2차를 보고 1차를 보고요. 이제 과거는 서류 탈락이 없거든요. 서류 내는 애들은 모두 다 1차 시험을 보고 가요. 자소서. 그 중에서 1차 애들 걸러내는 거 1차 합격입니다. 불합격입니다가 11월 국가고는 11일 날 발표가 나고 인천 한성은 11월 8일 날 발표가 나면 여기 계속 앉아 있을지 다른 곳으로 가야 될지가 결정이 되고요. 그리고 나면은 경기복은 15일 날, 인천하고 아니 세종하고 한성은 23일 날 시험을 보러 가요. 그리고 나면 23일 시험 딱 보잖아요. 학원을 안 옵니다. 너무 어색한데. 발표 날 때까지 학원을 안 옵니다. 수업이 없어요. 집에서 그냥 노는 거예요. 11월 23일부터 발표나는 11월 29일까지는 아예 수업이 없어요. 23일이 무슨 요일이에요? 항상 시험은 토요일에 봐요. 일주일에 돌고 경기복은 금요일에 시험 보러 가요. 좋겠다. 경기복은 금요일에 시험 보러 가고 세종 한성은 토요일에 시험 보러 갑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일주일, 경기복은 2주일 동안 학원에 수업이 없어서 학원 근처에 얼씬하면 안 됩니다. 한 5시쯤은 불안해요. 공휴일에도 불안해요. 학원 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가는 날 아닌가?
동아리 내일 10시부터. 좀 슬라이드 줄었네요. 내일 10시부터 오고. 4시까지. 4시에 떠. 내일 영재 수업은 조금 일찍 하고요. 내일 이제 뭐 대구 내려가야 되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영재는 내일 일찍 땡겨서 하고요. 과거는 수업 그냥 그대로. 그렇죠. 우리는 그대로 하는구나. 우리는 그대로 합니다. 영재 애들은 전국구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광주, 대구, 대전, 세종 내려가야 돼서 영재 애들은 내일 수업을 땡겨서 합니다. 저희는 그냥 수학 동영상을 들어요. 네. 정상 수업 하셔야 돼요. 네. 그 1시부터 10시까지 우리 정상수. 정상 수업. 영재들은 4시에 이상. 인천은 영재 애들도 밤늦게까지 그냥 있어요. 지방 내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 동일차. 동일하게 해야죠. 자, 그럼 11번부터 오면아 11번부터 20번까지 끝내는데 10분이면 15분 줄게. 수다 떨지 마. 번까지만 하고 5주에 운동할게요.
자, 20번까지 몇 개 남았어? 대개방. 몇 번 풀어? 앞에 거부터. 17. 어? 어? 20. 됐어. 채점. 한 대까지 채점. 한 대까지만 채점하죠. 설명은 20번까지 할 거고요. 일단 각자 한 대까지만 채점하죠. 그리고 나서 케플러라고 하는 거 우리 들어본 적 있죠? 네. 은행 거기로 좀 가죠. 재밌겠다. 채점했어. 자, 은찬이 몇 개 중에 몇 개? 그래서 7? 아니 지금 한 11번부터 20번까지. 서연이, 윤호, 안 들려. 10개 중에. 동건이, 9개 중에 9개. 재원이, 9개. 그 다음에 재원이, 준환이, 조한이, 10개 중에 8개. 그 다음에 태유. 네, 질문할 거 확인할게요. 그래서 두 번째 프린트는 조금 더 풀만 했나 봐요. 이제 머리가 좀 돌아오나 봐. 자, 11번부터 20번까지 질문 불러. 19번이요. 19번 또. 어? 안 들려. 13번. 13, 18. 요거 두 개만 하면 돼. 어휴. 말씀 19요. 13, 19. 자, 요거 두 개 해볼게요. 13번하고 19번 질문하셨으니 13번과 19번을 볼게요. 그림은 물체 A, B가 나란한 직선 경로를 따라서 등가속도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표는 기준선 P로부터 A, B까지의 거리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네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했는데 A도 등가속도, P도 등가속도지만 둘의 가속도가 같다라는 전제는 없어요. 각각의 가속도를 찾으셔야 되는데 아까 했던 문제요. 3번 문제였나? 그것과 연결되는 문제죠. A 같은 경우에 0초, 1초, 2초, 3초, 4초,
속도까지만 볼게요. 0이고 36cm고 60이고 75고 80이고 더 봐야 되네요. 5초일 때가 75고요. 6초일 때가 60이랍니다. 이 새끼 갔다가 오고 있죠. 그죠? 근데 갔다가 오고 있는 아니네요. 자, 그래서 얘 가속도 보면요. 1초라는 시간 동안에 36cm 갔어요. 그러니까 얘 가속도가 평균 속도가 36m/초고요. 여기는 얼마냐면 여기 얼마냐? 24래요. 35. 응? 35. 여기 35라고? 아, 이거 35야. 이거 35요. 그러면 여기도 35요. 여기는 25요.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예요? 15네요. 여기는 5고요. 여기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5네요. 마이너스 얼마예요? 15고요.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이게 평균 속도니까 이때 가속도는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니까 마이너스 10이죠. 됐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A 거. B 거 정신 차려. B 거도 볼게요. 시간은 똑같으니까요. 0, 26, 48, 66, 80, 90, 96 이렇게 돼요. 얘 26이고요. 요거 해줘. 22. 요거 18. 그 다음에 14, 10, 6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면 얘도 가속도 보여드리면 가속도는 4씩 감소하는 가속도네요. 이렇게 되는 가속도. 그렇죠? 그래서 가속도는 A 가속도가 훨씬 더 커요.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세요 라고 했는데 1번 1초일 때 속력은 A가 B보다 크니 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얘는 뭐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되겠죠. 이게 A고 이게 B고 1초일 때 A의 평균 속력이 얼마냐면요. A의 평균 속력이 35고요. 그 다음에 2초일 때 평균 속도가 얼마냐면 25예요. 그럼 머리 있으면 1초일 때 평균 속도, 이 0에서 1초까지의 평균 속도라는 건 0.5초의 속력이에요. 그죠? 1초부터 2초까지의 평균 속도라는 건 사실은 1.5초의 속도예요. A. 그러면 0.5초하고 1.5초의 정가운데 속도는 이 둘의 평균 속도죠. 얼마냐? 30이에요, 30. 이게 A의 1초일 때 속도예요. 맞아? 그렇게 가면 돼요. B도요. B는 0초와 1초일 때 평균 속도가 얼마 나오냐면 26이고요. 1초와 2초 사이의 평균 속도가 얼마냐면 22예요. 줄어야 되는군요. 헤헤. 몰라요? 그냥 할 거예요. 22예요. 그러면 요거의 가운데 속도는 얼마입니까? 24죠. 되겠어요? 뭐 이런 거. 되겠어요? 네, 이렇게 갈게요. 자, 그래서 1초일 때 속력은 A가 B보다 클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5초일 때 운동 방향은 A와 B가 서로 반대 방향이니 라고 했는데 5초일 때는요. 4초에서 5초일 때 A는 방향 바꿨고요. B는 안 바꿨어요. 그러니까 서로 반대 방향 맞고요. 자, 지금 가속도의 크기만 보면 가속도의 크기는 A가 더 큽니다. 작다가 아니죠. 그래서 이 정도 하시고요. 19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19번 오시면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빗면 위에서 P가 기준선 A를 기준으로 기준선 B에 있는 Q를 가만히 놓았더니요. P와 Q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할 거고요. 같은 경사면이니까 기울기 똑같아서요. 가속도 같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C를 각각 VP, VQ의 속도로 동시에 통과했다. 자, A, B, C 사이의 간격은 L이다. 자, 이 문제 별표. 이거 맞은 사람. 이거요, 수능에서요, 정답률이 20%가 안 된다는 얘기로 과거에도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틀렸다는 얘기예요. 계산 안 해. 그래서
요게요. 조금 어렵습니다. 정답률이 20%. 네, 정답률이 20%가 안 돼요. 다 틀렸는 거 같아요. 네, 정답률이 20%가 안 된다는 건 엄청나게 어려웠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어렵기도 하지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틀린 문제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가 기준선 A, B, C예요. 자, 여기에 있는 P라는 물체는 기준선 A에서 출발해서 내려와서 요 끝까지 옵니다. 요 끝까지 올 때 얘가 통과하는 속력이 VP라고 한다고요. 자, 그 다음에 Q는 요거잖아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 내려왔을 때의 속력을 VQ라고 하겠다는 건데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올 때 걸리는 시간과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올 때 걸리는 시간이 같대요. 동시에 내려왔대요. 동시에 출발해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고 요거 한 간격의 길이가 L이야라고 했으니까 P라는 L은 2L이라는 길이를 T라는 시간 동안 내려온 거고요. Q는 L이라는 거리를 T라는 시간 동안에 내려온 거죠. 맞아?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자,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요. P는요, 여기 내려올 때 속력이 있었대요. V0. 그리고 Q는요, 여기에서 정지한 상태로 내려왔대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차이라. 그 차이라. 자, 그래서 PQ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고요. 얘네들이 통과할 때 속력이 이렇게 됐을 때라고 했으니까 P 같은 경우에 처음 속도 있는 상태로 내려와. 그래서 T라는 시간 동안에 이 L을 지나가. 이게 P야. 그랬을 때 이 속도가 VP라고 할 거야. 그래프를 좀 그려보십니까? 그 다음에 Q라고 하는 아이는요. 정지 상태에서 내려오는데 기울기가 같아야 되는 거 아세요? 기울기가 가속도인데 기울기가 똑같잖아요, 쟤. 그렇죠? 그러니까 가속도가 둘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기울기가 똑같게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부분이 요게 L이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여기가 VQ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VQ가 처음 속도보다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는데 대충 그리면 좋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머리가 있어. 이게 얼마게? 이게 L이야. 맞아? 이게 L이야. 이 넓이 어떻게 구하냐? 이게 평행사변인 거 알아요? 요것과 요게 평행하죠? 얘와 얘도 평행해요. 평행사변. 평행사변은 밑변 곱하기 높이. 맞아요? 그러니 이 높이는 V0잖아요. V0T가 L이라는 겁니다. 또요. 얘요. 이것도 L이죠. 그럼 이 평균 속력 2분의 VQ. 그러니까 평균 속력이고요. 그걸 걸린 시간 T로 나누시면 이것도 걸린 시간 T를 곱하면 이것도 L이죠. 하나 더. V0 플러스 VP를 절반으로 나눠서 그걸 걸린 시간 T를 곱하면 2L이라는 거죠. 맞아? 그런 얘기. 그런 얘기. 그럼 이제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뭐 있을까? VQ가 VP가 요거요. 이게 L이니까 이걸로 치면 되죠? 지워지죠? 됐어요? VQ는 2V0죠? 응? VP는요? 이것도 되나?
사실은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엄청나게 어려울 것 같은 문제들이 풀려요. 이게 그래프가 가지고 있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재원이는 어떻게 풀었어? 저는 계산 하나도 없이 이동거리가 2배라든지 넓이가 2배 해가지고 이동거리가 2배면 면적이 2배야. 근데 바로 나오는 이동거리가 2배면 면적이 2배야. 그거 가지고 어떻게 나온대? 그려놓은 에이씨. 자, 그래서 요렇게 됐어? 요렇게 구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하겠어요? 네, 주로 요렇게 풉니다. 평균 속도로. 물리원에서는 주로 평균 속도를 이용하는 편.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돼.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자, 지구에서의 기본적인 운동을 보여드렸어요. 그 뒤에 있는 문제들도 다 좋은 문제들이라서 한 번은 다 풀 수 있게끔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우주에서의 운동으로 좀 가죠. 자, 우주의 운동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프린트에 페이지는 제가 못 적어놨었는데 68번 문제에 있는 쪽부터예요. 68번 문제에 있는 쪽부터가 사실은 우주에 있는 천체들의 운동이죠. 천체의 운동에 대해서 연구한 과학자가 누구라 그랬어? 태양계 안에 있는 행성들의 운동을 처음으로 연구한 사람? 케플러. 그래서 케플러의 운동 법칙 이렇게 얘기해요. 그 케플러를 세뇌해서 그래서 케플러가 한 말에 틀린 게 있나 없나 검증하려고 했던 새끼가 누구야? 뉴턴이야. 찌질이. 그래서 뉴턴이 케플러가 한 말이 맞다라는 거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알아낸 게 만유인력 법칙. 이렇게 돼. 되겠어? 자, 우리는 거꾸로 가자. 뉴턴이 맨 처음에 알아낸 만유인력이라는 게 뭐야? 만유인력이 뭐야? 라고 하면 말 그대로야. 만, 유, 인, 여 이거 한자거든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요 서로 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주에 있는 또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들끼리는 서로 당기는 힘이 있어. 그럼 나 물어볼게. 물체와 물체가 아닌 거의 차이점은 뭐야? 질량이 그렇죠. 그러니까 물체라는 건 반드시 질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질량을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두 물체가 있다고 치자. 하나의 질량은 스몰 m, 하나의 질량은 라지 m.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r이라고 치면 이렇게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들은요. 질량 때문에 반드시 서로를 뭐한다? 당기는 힘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때 A의 질량은 1kg라고 할 거고 B의 질량은 10kg라고 할 거고요. 둘이 떨어져 있는 거리는 2m라고 할 건데 이때 그러면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끼리는 서로 당기는 힘이 생기는데요. 누가 누구를 당기는 힘이 더 세요? A가 B를? B가 A를? 어때야 됩니까? 같아야죠. 작용과 반작용이니까. 됐어? 그래서 서로 같은 크기의 힘으로 당겨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생기는 만유인력 어떻게 구합니까? 불러. F는 R 제곱분의 오미가 GMM이죠. 이게 만유인력 구하는 식이야. 알겠어? 근데 이렇게 질량을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물체가요. 그냥 물체가 아니고 지구나 달과 같은 천체야. 지구와 달과 같은 천체고요. 그 위에 내가 있다고 치자. 그러면 지구가 나를 당기는 힘만큼 나는 땅바닥을 뭐 하겠니? 누르겠지. 그게 나의 뭐가 되니? 무게가 되는 거죠. 맞아. 이렇게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 중에 하나가 어마어마하게 큰 천체라면 그 천체가 작용하는 만유인력을 우리 뭐라고 하겠다? 중력. 됐어. 그걸 중력이라고 하겠다. 그게 바로 나를 못 만든다? 무게를 만든다. 이 얘기죠. 됐어. 그러니 이 천체가 나를 잡아당기는 만큼 나의 땅을 누르는 나의 몸무게가 만들어져. 이 얘기야. 무게. 맞아? 네.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나의 질량은 똑같으니까 지우시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구에서 물체를 잡아당기는 지구의 중력 가속도는요. 사실은 R 제곱분의
GM이라는 값으로 계산할 수 있어.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R은 뭔데? 라고 하면 천체에 있는 물체는요. 천체의 반지름을 두 물체 사이의 거리로 놓는다. 왜? 일반적으로 천체에 있는 물체는 땅에 붙어 있어서 그 높이 차이가 별 차이가 안 나니까.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 라지 M은 지구 외 질량, 그리고 G는 만유인력 구하는 상수. 알겠어? 그래서 이거 가지고 지구의 중력과 속도를 계산했더니 얼마 나오니? 9.78 얼마 뭔 수수 나와요. 됐어? 그래서 그걸 반올림해서 중3 때 뭐라고 했어요? 9.8 됐니? 그리고 그걸 한 번 더 반올림해서 고등학교 때 중력과 속도를 얼마로 하는 거야? 10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든 천체에는 이건 지구지만 이거보다 훨씬 큰 목성에 가면요. 목성에서도 똑같은 질량을 가지고 있는 나를 당기는 목성의 중력이 작용하겠죠. 그럼 목성에서의 나의 무게는 얼마야? 라고 하면 나의 무게는 목성에서의 중력과 속도를 곱하면 돼. 맞아? 그 목성의 중력과 속도는요. 목성의 반지름의 제곱분에 됐어? 만유인력 상수에다 목성의 지름 집어넣으면 된다고요. 이게 각각의 천체마다의 중력 가속도의 크기야. 알겠어? 달에서의 중력 가속도는 지구의 중력 가속도의 얼마? 6분의 1이야. 알겠어? 달에서의 중력 가속도는요. 이걸 달로 집어넣었을 때 이 값이 지구의 6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나는 달에 가서 무게를 재면 지구에서의 무게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요. 그죠? 달에서의 무게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게가 같을 수 있니 없니? 없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잖아요. 무게는 장소에 따라 뭐한다? 변한다. 질량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됐어? 무게가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이유가 뭐다? 그 지역에 따라서 중력 가속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얘기예요. 알겠어? 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물체의 무게도 구할 수 있고 중력 가속도의 의미도 뭔지 알았어? 네? 그 다음에 너네 나한테요. 배웠던 것 중에서 또 하나 기억해 내셔야 되는 게 있는데 됐죠? 아주 그냥 졸려서 어쩔 줄 몰라 하는구나. 자, 이렇게 물체에다가 실을 매달아 뺑글뺑글 돌려. 이 새끼 무슨 운동하니? 등속 원운동. 등속 원운동 시키는 힘은요. 됐어? 반드시 물체의 운동 방향과 몇 도로 작용해야 되니? 90도. 왜? 왜? 빠르기는 안 바뀌고 방향만 바꿔야 되기 때문이죠. 됐어? 빠르기는 안 바뀌고 방향만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물체의 운동 방향과 90도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 그 힘은 항상 원의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멋진 말로 뭐라 그런다? 무심력이라고 해서 이 물체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고 질량을 M이라고 해요. 됐어? 그래서 이 새끼가 뺑글뺑글 돌아. 자, 그래서 이 시간에서부터 얘가 돌아서 요만큼 간다고 치자. 얘가 움직임 빠르기를 나타내는 게 선속도도 있고 뭐도 있었어? 각속도도 있었어. 얘 한 바퀴 도는데 주기가 라지 t초야. 알겠냐? 네. 선속도는요. 일정한 시간 동안에 간 거리로 계산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 일정한 시간을 한 바퀴 도는 시간이라고 치자. 맞아? 그러니까 주기분에 저 새끼 한 바퀴가 얼마니? 2파이야. 그렇죠. 2파이R. 이게 이하의 선속도야. 맞지? 각속도는요. 라고 하는 각속도 오메가는 일정한 시간 동안에 움직인 각도인데 그 일정한 시간을 한 바퀴 도는 주기라고 한다면 그 주기라는 시간 동안에 움직이는 한 바퀴는 몇 도야? 360도를 라디안으로 뭐라 그러니? 2파이 라디안. 됐어? 그래서 여기에 360도 대신에 라디안으로 써서 2파이라고 쓸 거야. 맞지? 그래서 각속도 오메가는 t분의 2파이고 선속도 V는 t분의 2파이 R인데 니네 보이는 것처럼 t분의 2파이와 t분의 2파이가 같이 들어있어. 대입하고 싶은데. 그죠? 그래서 선속도는 반지름에다 각속도 곱하면 되는 거야. 맞아? 그래서 V는 RW 그 주옥 같은. 알겠어? 네. 그래서 어떤 새끼들이 같은 줄에 매달아서 한 바퀴 돌아서 각속도가 큰 게 A냐 B냐? 아유! 각속도가 큰 게 A야 B야? 똑같아. 됐어? 왜?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이 같잖아. 각속도는 시간의 의의를 줬대. 됐어? 선속도는 누가 커? B가 더 커. 왜?
왜? 각속도가 같아도 중심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반지름이 큰 애가 선속도가 큰 거니까. 알아들어? 이런 거잖아.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돌 때 어차피 방향이 바뀌는 거라서 빠방 바뀌어. 가속도 있어. 맞아? 그러면 등속 원운동하는 아이의 구심 가속도 구하는 방법은 일정한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인데 어차피 얘는 빠르기라는 건 안 바뀌어. 방향만 바뀐 거야. 맞아? 그러니 얘는 일정한 시간 동안의 빠르기 속력은 일정한데 방향만 세타만큼 변한 거지. 맞아? 그랬을 때 요게 뭐라고? T분의 세타 각속도. 그래서 구심 가속도는 사실은 선속도에다 각속도 곱하면 돼. 됐어? 근데 아까 V는 뭐라 했어? RW라 그랬지? 그러니까 V 자리에 RW 집어넣어봐. 그러면 구심 가속도가 뭐라고? R 오메가 제곱 또는 오메가는 R분의 V라고. 그걸 여기다 넣어도 된다고. 그러니까 뭐야? R분의 V 제곱도 또 다른 각속도야. 아니 가속도야. 알겠어? 이렇게 돼. 그러면 이러한 가속도에다가 질량만 곱하면 물체가 받는 R자인 구심력이 되겠지. 맞죠? 그래서 구심력이라고 하는 등속 원운동 시키는 진짜 힘이요. 어떻게 구한다고요? M, R, 오메가 제곱. 여기다 M만 붙인 거야. 또 뭡니까? R분의 MV 제곱이 구심 됐어. 등속 원운동 할 때 필요한 구심력을 그게 구하는 식이야. 맞지? 여기까지 되겠지? 되겠어? 자, 그러면 나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만유인력 구하는 식도 알았고요. 구심력 구하는 식도 알았어. 만유인력이라는 거 구하는 식이 R제곱분의 GMM이고요. 이때 R은 질량을 가지고 있는 두 물체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 다음에 구심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심력 구하는 식이 MR 오메가 제곱. 이때 R은 원의 중심이죠. 반지름.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R분의 MV 제곱. 이렇게 구해요. 알겠어? 자, 근데 실제로 지구에서 물체의 운동을 보면 지구는 이렇게 동그래요. 동그란 지구에 이렇게 산에 올라가요. 높이가 20m야. 20m에서 자유낙하는데 몇 초 걸린다고? 2초 걸려. 되겠어? 자, 2초 만에 떨어질 산 위에 올라가서 어떤 애가 이에 빠르기로 공을 수평으로 던져. 얘 무슨 운동하냐? 무슨 운동하냐? 포물선 운동하지? 자, 포물선 운동으로 이렇게 떨어지지? 자, 그랬을 때 산으로부터 몇 미터 가서 떨어지니? 4m야. 왜? 얘는 수평으로 2의 빠르기로 날아가는데 땅에 떨어질 때까지 몇 초 걸려? 2초 걸리니까 4m 앞에 가서 떨어지겠지? 맞아. 근데 내가 속력을 조금 더 빠르게 해서 20으로 던져. 그랬을 때 낙하할 때 걸린 시간 그래도 2초야. 그러면 얘는 조금 더 멀리 날아가서 떨어지겠지? 그랬을 때 이 거리가 얼마야? 40m야. 알겠어? 근데 내가 조금 더 빠르게 던진단 말이야. 빠르게 던져서 얘가 수평으로 날아가면서 아래로 자연낙하 했을 때 그 높이가 처음 높이를 그대로 유지시킬 수만 있다면 얘는 바닥에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 됐어? 수평으로 가면서 아래로 자연낙하 했을 때 그 높이가 항상 원래 높이를 유지한다면 얘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지구를 계속 많이 뱅글뱅글 도는 아이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게 과학자의 처음의 생각이었단 말이야. 맞아. 자, 그러면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지구를 근접하는 원궤도를 그릴 수 있는 최소한의 속도. 이걸 뭐라 하냐? 이게 바로 인공위성 속도야. 됐어? 그걸 우주 제일 속도라고 해. 알겠니? 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주 제1 속도라는 게 바로 절대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계속 뱅글뱅글 도는 인공위성이 될 수 있는 최소 속도야. 맞아. 그 최소 속도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만유 인력이 구심력이 되게끔 하면 돼. 그러면 안 떨어져. 만유 인력은요 R 제곱분의 GMM이고요. 구심력은 R분의 뭡니까? MV 제곱이야. 맞아? 그랬을 때 얘가 우주 제일 속도라고. 이거 찾으라는 거야.
그래서 M 띄면 됐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우주 제일 속도는요 루트 R분의 GM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R 제곱분의 GMM이라고 하는 지구에서의 나의 몸무게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요. 그쵸? 그래서 이거 지워서 중력가 속도가 R 제곱분의 GM이야. 이게 중력가 속도야.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GM이라고 하는 거의 정체는 뭐니? G, R 제곱이랑 같다고. 맞아? 그래서 나는 이 자리에다가 G, R 제곱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R이 되니까 날아간다고요. 맞아? 그래서 우주 제일 속도를 정리하면 그 유명한 뭐가 나온다고요? 지랄이 나온다고요. 루트 지랄. 됐어? 이거 나온다고요. 이게 지구를 돌 수 있는 최소한의 인공위성의 속도로요. 7.2km/초예요. 초.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움직여요. 됐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눈이 쏠 때 이 속도로 쐈어요. 그래서 안 떨어지고 돌아요. 그럼 이거보다 속력이 조금이라도 작으면 어떻게 되니? 떨어져요. 포물선 부리면서. 그러면 이거보다 커지면 어떻게 되니? 날아가요. 이거보다 커지면요. 아니다 돌아온다. 이거보다 커지면 살짝 큰 타원 궤도를 그렸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이걸 반복합니다. 그 속도보다 조금 더 크면 조금 더 큰 타원 궤도를 그렸다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조금 더 커서 더 큰 타원 궤도를 그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얘면 여기에 오니까 지구의 만유인력 못 느끼겠어. 그럼 돌아오겠니? 그냥 날아가죠. 이게 보이죠 뭐예요? 지구를 탈출하는 거예요. 되겠어? 네. 그래서 지구의 인력권을 벗어나 탈출하는 속도가 우주 제2속도예요. 그게 우주 제2속도예요. 이걸 탈출 속도라고 한다고. 됐어. 이 탈출 속도는 나중에 증명해 드리겠지만 얘는 루트 2지라고 루트 200 커져요. 됐어. 대략 11.2km/초 이 정도 나와요. 이렇게 쏘면은 보이쇼가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지구의 인력권 벗어나서요 태양계를 벗어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쏘는 거야. 알겠어? 라는 얘기가 통합과학에 나와요. 여러분들 앞으로 1년도 안 된 후에 학교에서 시험 볼 내용이라고. 통합과학이요. 그리고 통합과학이 수능인 거 아시죠? 이제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유인력하고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는데 이때 하늘에 있는 천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천체에 대해서 처음으로 됐어? 연구하고 정리해준 사람이 바로 케플러라고 하는 사람이다. 케플러의 운동 법칙은 하늘에 떠 있는 행성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설명하는 행성에 대한 됐어? 네, 운동을 설명하는 법칙이야. 근데 이게 단지 태양계 안에 있는 8개의 행성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에 있는 됐어? 네, 천체들의 운동을 다 설명할 수 있다. 만능이다. 그래서 천체의 운동은 케플러 법칙으로 설명하면 된다. 이 얘기인데요. 케플러의 법칙에는 몇 가지가 있다? 3가지. 3가지! 됐어? 케플러 법칙은 3가지가 있어요. 자, 그 중에서요. 여러분 수업 시간에는 케플러 법칙을 자세히 못해요. 그냥 만유인력만 하고 넘길 거거든요. 90력만 하고 넘길 거라서 지금 들으십시오. 케플러 법칙은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타원궤도 법칙이에요. 두 번째가 면적, 속도, 일정 법칙이고요. 세 번째가 조화 법칙이라고 하는 이 3가지가 케플러의 운동 법칙을 얘기합니다. 되겠어? 자, 그 중에서 타원궤도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실제로 행성이, 다시 말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 때요. 지구의 공전궤도가 뭘까요? 타원궤도. 네, 이게 원궤도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은요 태양을 중심으로 정확하게 지구가 동심원을 그리면서 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래요.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그리는 타원 궤도를 그리면서 돈답니다. 행성들.
되겠어? 타원 궤도를 그리면서 돈대요. 자, 이렇게 타원 궤도를 그리면서 돌기 때문에 태양이랑 유독 가까운 점도 생기고요. 태양이랑 유독 멀리 있는 점도 생깁니다. 양쪽에 대충 생겨요. 그랬을 때 가장 가까이 있는 점을 근, 일, 점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럼 멀리 있는 점을 뭐라고 하겠니? 원일점. 그렇죠. 이걸 원일점이라고 하겠대요. 그래서 이렇게 근일점과 원일점을 그리면서 뱅글뱅글 지구도 돌고 있고 모든 행성들은 다 이렇게 돌아요. 저 타원 정도만 달라. 어떤 애는 정말 완벽한 타원, 어떤 애는 원에 가까운 타원. 됐어? 완벽한 네. 없어요. 완벽한 원도 우리 인공위성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그렇게 그릴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타원 궤도를 그리면서 돈대요. 자, 히라스한테 배웠겠지만 실제로 지구의 공정 궤도가 움직이는 거 아세요? 지금은 이 궤도지만 얘가 점점 원에 가까워졌다가 다시 타원으로 가까워졌다가 맞아요. 궤도도 바뀌어요 사실. 근데 지금 현재 궤도를 얘기하는 거야. 이런 모습이야.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었을 때 지구에서요. 근일점에 있는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반지름을 R근이라고 하자. 거리를. 그 다음에 원일점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를 R원이라고 하자. 그렇다면 근일점에서 원일점까지를 연결하는 이 선이요. 저 타원에서 그릴 수 있는 가장 긴 지름이야. 그래서 가장 긴 지름이죠. 그래서 R근에다가 R원을 더한 값이 가장 긴 지름인데 이거를 반띵한 값을 지구의 공정궤도 반지름이라고 한다. 됐어? 이거를 반띵한 값을 지구의 공정궤도 반지름 이걸 다른 말로 모든 천체의 장반경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지구가 태양을 돌 때 반지름이 얼마야? 라고 하는 그 반지름은 사실은 가운데 태양 없어. 이 거리의 전체 절반이니까 사실은 반지름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구의 공정궤도 반지름이라고 하겠죠. 이렇게 하는 거야. 됐어? 이걸 우리가 1천문 단위의 길이야. 이렇게 표현한 거야. 알겠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야. 되겠죠? 자, 그래서 천체의 공정 반지름 다 이렇게 구해요. 이렇게 구한다고요. 됐죠?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뺑글뺑글 도는데 이 안에 엄청난 게 있다. 자, 꼬매가 잘 봐. 지구가 여기에 스몰 m이 있고 태양이 여기 라지 m이 있어. 그러면 근일점일 때 태양이 지구를 잡아당기는 만유일 걸 어떨까? 엄청 크겠죠. 가까우니까. 근데 원일점으로 가면 태양이 지구를 잡아당기는 만유일이 어떨까? 엄청 작아져요. 먼 곳으로 가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근일점일 때와 원일점일 때 태양과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의 크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만유인력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라고 했냐면 R제곱분의 GMM으로 구하라고 했는데 근일점에 있을 때나 원일점에 있을 때나 GMM 값은 변화가 없는데요. 거리값이 달라지죠. 얘는 R근의 제곱분이고요. 얘는 R1의 제곱분이잖아요. 실제로. 맞아? 그러니 만유인력이 근일점에 있을 때가 어마어마하게 더 커요. 이해? 네. 자, 그러면 만유인력이 어마어마하게 더 큰데 그 만유인력이 구심력이 되게끔 뭐 해야 되니? 돌아야죠. 그러면 근일점을 지날 때의 지구의 속력과 원일점을 지날 때 지구가 도는 속력이 같아야 되니 달라야 되니? 달라야 돼요. 되겠어? 아까 만유인력의 크기가 구심력이 돼야 된다. 그러니 속력은 너네가 보고 있는 것처럼 루트 R분의 GM이어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 GM의 크기는 똑같더라도 거리가 달라지니까 근일점에서의 속력이 원점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어요. 맞아? 그래서 속력을 보시면요. 근일점에서의 속력은 R분분의 GM일 거고요. 원일점에서의 속력은 R1분의 GM일 거기 때문에 근일점을 지날 때 속력이 무리하게 빠르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구가 공존하는 속력 하루에 1도야? 이건 거짓말이라는 거야. 평균값이라는 거야. 됐어? 지구가 공존할 때 하루에 1도 도는 빠르기야 라고 하는 건 이거 전체 평균값일 뿐이야. 근일점을 지날 때는 1도보다 더 많이 돌아요. 원일점을 지날 때는 1도보다 훨씬 더 조금밖에 못 간다고요. 알겠어? 이 얘기야. 실제로 그래.
알겠냐?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이렇게 속력이 다르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 우리가 속력을 가지고 있는 모든 물체들이 갖는 에너지,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달라요. 속력이 빠른 근일점을 지날 때 지구의 운동 에너지가 제일 커요. 그죠? 원일점을 지날 때 운동 에너지가 제일 작아지겠죠. 근데 꼬맹아, 그러면 운동 에너지의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이래야 되네? 에너지가 변하네? 운동 에너지가 커졌다? 뭐가 줄어야 된다? 위치 에너지가 줄어야죠. 됐어? 운동 에너지가 작아진다? 그럼 운동 에너지 작아진 만큼 무슨 에너지가 커져야 되겠니? 위치 에너지가 커져야죠. 그러니 이렇게 얘가 회전하는 동안 그 안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전환이라는 게 발생한다. 되겠어? 여기가 가장 빠른 곳이고 여기가 가장 느린 곳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컸다가 가면서 운동 에너지가 감소.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니까 여기서의 위치 에너지가 증가해야 돼. 여기가 위치 에너지 최대값이어야 돼. 그럼 위치 에너지 운동이라고 하면 사실은 위치 에너지는요. 만유인력을 가지고 있는 땅바닥에 질량이 m인 물체가 있었는데 얘를 들어 올리기 위한 최소한의 힘은 mg 중력이야. 그래서 이 물체를 h만큼 이동시켰을 때 이 물체가 갖는 위치 에너지가 mg h야. 이 얘기죠. 그러면 지구를 잡아당기는 만유인력 어디서 생깁니까? 바로 태양이죠. 이게 땅바닥이야. 지구의 땅바닥. 그럼 원래 지구는 여기에 붙어 있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원일점은 여기서 얘를 여기까지 들어 올릴 때 필요한 위치 에너지가 여기서 생겼다는 거야. 맞아? 그러면 근일점은요. 여기서 겨우 요만큼밖에 안 잡아당기는 거잖아요. 이게 알아요. 그러면 천체의 위치 에너지 구하는 식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천체에서의 위치 에너지고 잡아당기는 힘 곱하기 이동한 거리거든요. 근데 천체에서의 위치 에너지는요. 여기에 엄청나게 커다란 질량이 라지 m인 태양이 있고요. 스몰 m인 지구를 요만큼 잡아당기는 거야. 됐어? 그러면 이걸 잡아당기기 위한 필요한 힘은 당연히 만유인력이겠죠. 이 힘 자리에 만유인력 집어넣으면 돼요. R 제곱분의 G의 mn. 맞아. 그걸 어디까지 올렸다고? R까지 올렸다고. 맞아? 그러면 이때 천체의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구해지니? R분의 GM입니다. 만유인력은 R 제곱분의 GM인데 천체의 위치 에너지는 R분의 GM입니다. 이래 되겠어요? 네. 그러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천체의 위치 에너지가 생기는데 그러면 땅바닥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위치 에너지가 커져. 됐어? 네, 커진다. 지구의 만유인력을 벗어나는 그 지점까지 왔을 때 위치 에너지가 제일 크겠죠? 그렇죠? 위치 에너지가 제일 큰 아주 높은 곳의 위치 에너지를 너무 커서 천체에서는 0으로 잡는데요. 천체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너무 커서 그걸 그냥 0으로 잡는데요. 엄청나게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그러면 위치 에너지가 너무 커서 0으로 잡으면 그거보다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위치 에너지 얼마 되냐? 마이너스 위치 에너지가 져요. 그래서 행성들의 위치 에너지는 마이너스 위치 에너지를 갖습니다. 되겠어? 그래서 위치 에너지 표시는 다 마이너스로 표현한다. 그래서 행성들의 위치 에너지를 표현할 때요. 얘는 여기에서의 위치 에너지가 마이너스 R근분의 GMn만큼 갖고 있을 거고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R1분의 GMn만큼 가지고 있을 거야. 그 중에서 얘 분모가 더 크기 때문에 값은 얘가 훨씬 더 뭐하다? 크다. 근데 우리 절대값만 보면 위치 에너지 이쪽이 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 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천체의 위치 에너지죠. 천체의 위치 에너지를 마이너스 R분의 GMM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천체의 운동 에너지도 비슷하게 표현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거죠. 천체의 운동 에너지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인데 그죠? 원래 이렇게 보여야 되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만유인력은 90년 그래서 이거 지우면 이렇게 돼. 여기죠. 우와. 그렇죠? 그러면 양변에 2분의
뭐냐면 운동 에너지. 맞아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은 이 R분의 GMM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합합값이 역학적 에너지니까 행성의 역학적 에너지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마이너스 2R분의 GMM이 행성이 되기 위한 조건이야. 알겠어? 근데 매번 이렇게 쓰기 귀찮으니까 우리는 요거를 U로 쓰겠다. 전체의 위치 에너지 마이너스 U, 운동 에너지 2분의 U. 맞아? 그러면 행성의 역학적 에너지는 마이너스 2분의 U 되겠냐? 이렇게 쓰겠다고요. 한숨이 나오죠. 됐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 자, 그랬을 때 우주 제2속도 보여줄게요. 보여준다고 했죠. 실제로요. 지구를 탈출할 거야. 그럼 지구를 탈출하려면 여기서 던졌을 때 우주 제2속도가 됐어. 어디까지 가면 돼? 위치 에너지가 0이 되는 여기까지만 오면 여기 오면 이제 더 이상 만유인력 작용하냐 안 하니? 안 해요. 안 내려와요. 거기까지만 던질 수 있으면 돼요. 맞아. 그러니 얘가 던지는 2분의 1 mv2의 제곱값이요. 뭐랑 같으면 돼? R분의 GMM이랑 같으면 돼. 맞아? 운동 에너지가 바뀌어서 위치 에너지가 될 거니까. 그렇죠? 이게 되면 돼. 그랬을 때 너네가 보시는 것처럼요. 여기에서 M 날려지니까 V2는 루트 R분의 뭡니까? 이 GM. 됐어? 아까 GM이 뭐라고 똑같다고 그랬어? 지랄제곱. 됐어? 그래서 여기를 GR제곱으로 바꾸면 계산이 되겠죠? 얼마 나옵니까? 루트 2지랄. 그래서 우주 제일 속도에 비해서 루트 200 받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야. 그래서 자, 그래서 천체 사이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그렇게 구하는 거야. 자, 근데 여기에서 알아둬야 되는 건 얘가 이렇게 근일점에서 원일점으로 가면 속력이 느려지고 위치 에너지 커지는 거구나. 자, 원일점에서 근일점으로 올수록 속력은 빨라지는 거구나. 그래서 공전할 때 속력은 일정하지 않구나. 그래서 근일점에서의 속력이 최대구나. 원일점에서의 속력이 최소구나.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 여기까지 되겠어? 오케이. 이게 바로 타원 궤도에서 우리가 해석해내야 되는 얘기야. 알겠지? 하겠지? 오케이. 그래서요. 선생님은 우주 제일 속도도 가르쳐드리고 우주 제일 속도도 가르쳐드리지만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사실은 지구가 타원 궤도를 그리기 때문에 원일점과 근일점이 생기는 거고 원일점에서의 속도가 제일 느리고요. 근일점에서의 속도가 제일 빨라. 알겠어? 이 정도만 기억. 자, 그 다음에 면적 속도 일정 법칙이 뭡니까? 5분만. 자, 면적 속도 일정 법칙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요. 사실은 이렇게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타원 궤도를 그리면서 이렇게 돌 때요. 아까 여기가 근일점이라고 했고요. 여기가 원일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속력은 근일점에서 원일점으로 갈수록 빨라져 느려져? 느려져. 됐어. 원일점에서 근일점으로 올수록 속력이 뭐죠? 빨라져. 그랬을 때요. 이렇게 지름을 구하고 그 다음에 아까 반지름이 있는 쪽에서 이렇게 그리시고 그죠? 여기가 A, B, C, D 이렇게 4점 잡았다고 치자. 보면 근일점에서 속도가 빠르다며. 그런 근일점에서 너 한 달 동안 뛰어봐. 그럼 이 새끼가 여기서 와 한 달 동안 여기까지 와. 속도가 열나 빠르니까. 됐어. 네. 그리고 원일점에서 속도가 엄청 느리다며. 그러니까 원일점에서 너 똑같이 한 달 동안 가봐. 그래도 얘는 요만큼밖에 못 간다고. 알겠어. 근데 같은 시간 동안에 간거리가 다르네. 속력이 다르니까 그래. 그치? 근데 케플러는 그래도 같은 시간이라 뭔가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한 거야. 뭐 같은 거 있지 않을까? 뭐가 같을까? 라고 하면요. 태양을 중심으로 했을 때 얘를 처음과 끝을 연결해서 만든 이 부채꼴의 면적. 이걸 지구가 쓸고 지나간 면적이라고 해요. 됐어. 이 면적과
똑같이 여기서도요. 출발 지점과 끝점을 연결한 부채꼴의 면적, 요 면적의 크기가 정확하게 뭐한다? 같다라는 걸 확인했다. 그래서 케플러라는 사람은요. S1, S2 같은 시간 동안에 쓸고 지나간 면적은 어디나 같아야 된다는 걸 확인했다. 되겠어? 같은 시간 동안에 쓸고 지나간 면적이 어디나 같아야 된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에 근일점에서 쓸고 지나간 면적이나 원일점에서 쓸고 지나간 면적이나 근일점 원일점이 아닌 여기서도요. 너 한 달 동안 뛰어봐. 그럼 이만큼 뛸 거예요. 그랬을 때 생기는 이 세 번째 이 면적조차도 같아요.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에 쓸고 지나간 면적은 어디나 같다. 어디나 같다. 됐어? 한 달 동안에 여기서부터 한 달 동안 너 가봐. 그럼 이만큼 갈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이 면적도 얘네들이랑 같은 한 달이니까. 되겠어? 이런 걸 알아야 된다고요. 그게 바로 면적 속도의 좀 법칙입니다. 같은 시간 동안에 쓸고 지나간 면적이 같다. 근데 이걸 이 새끼는 수학자거든요. 엄청나게 작게 그려보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태양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작게 그려볼게요. 한 달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크게 본 거니까. 자, 한 달이 아니고 한 시간이라고 하면 얘는 한 시간 동안에 요만큼 가요. 그러면 요만큼 쓸고 지나간 면적이겠죠. 그럼 여기서도 한 달 동안 가봐. 그러면 코딱지만큼 요만큼 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겠죠. 근데 이 면적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S1과 S2가 같은 됐어. 한 시간 동안에 쓸고 지나간 면적이니까. 그랬을 때요. 요게 거리가 너무나도 작다 보니까 이게 호가 아니고 혈의 길이와 같다. 이렇게 보겠다. 알겠어? 호가 아니고 혈의 길이랑 같은 이게 삼각형. 이것도 삼각형 넓이야. 이렇게 보자. 됐어? 그러면 S1과 S2라고 하는 각각의 삼각형 넓이는 같다 이 얘기인데요. 이때 여기에서 얘가 지나가는 속력이 V 근일점 속도고요. 걸린 시간은 T라는 시간 동안에 간 거야. 그러면 속력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요 혈의 길이가 나와. 맞아? 네. 그래서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V 근 T에다가 높이는요. 요 반지름 집어넣으면 되죠. 알근. 요게 삼각형 넓이라는 거야. 되겠어? 반대편의 삼각형 넓이도요. 여기서는 원일점의 속도로 지나갈 거니까 V1에다가 같은 시간 동안에 쓸고 지나간 거리죠. 그리고 높이는요. 원일점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쪽 삼각형도요. V 원일점 T R1 이렇게 돼요. 미안해. 졸려오는데 계속 해야 돼서. 자, 그랬을 때 2분의 1, 2분의 1, TT 똑같으니까 지워보면 핵심만 보여드리면 V근 R근 값이 V1 R5 값이랑 반드시 같아야 된다 이거예요. 맞아. 그랬을 때 근일점까지의 거리의 비율과 원일점까지의 거리의 비율이 1대 3이라면 속력 비율이 얼마나? 3대 1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타원 궤도를 돌고 있는 아이들은요. 태양을 중심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양쪽 거리만 하면 그 거리에서의 속력은 거리 비율의 반비례 한다. 알겠어? 이거를 알려주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게 면적 속도 일정 법칙. 되겠죠? 네, 10분만 끌어드릴게요. 물에서 피 나온 줄 알았어요. 이 개놈의 새끼들!